만약 이 임차인이 아니라 가짜 임차인이라고 여겨진다면 이 채권자들이 배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자기가 진짜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정말 보증금을 냈고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서류들을 잘 제출을 해서.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영상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꿈뚜리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7761 쌍문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고요. 감정가 2억 7,700에서 1회 유찰해서 2억 2,1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소기 중 권리는 근저당이고 밑으로 다 소멸입니다. 자, 알 수 없는 임차인 정땡땡씨가 있는데요. 2015년 3월 31일에 전입을 하셨네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명도를 예상을 할 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현장에서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장 답사 다녀오셨네요. 동영상 강의를 틀어놓고 봐가면서 하나씩 해보았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쌍문동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셨군요. 일단 쌍문동의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현장 답사 일지 첨부해 주셨어요. 감정가 2억 7,700 그리고 최저가 2억 2,16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91년식 아파트입니다. 권리상의 특이사항 없고 지자체 정보, 도봉구 인구, 주택수 꼼꼼하게 지역 호재, 상계 신경제 중심지, 강원대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의 지역 호재를 또 정리해 주셨어요. 2019년, 20년까지 쭉 공급이 부족합니다. 실거래가는 2억 9천, 1층이고요. 그리고 10층이 3억 2천으로 거래되었어요. 전세는 2억 2천, 월세는 3천에 60, 65. 현재 매물은 1층에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월에 실거래된 아파트 3개는 3억 2천 2개, 3억 1,950만원 12층으로 거래되었고요. 금매는 2억 7천으로 나와 있어요. 1층이고요. 인근 낙찰가까지 조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대 3억, 최소 2억 4,100, 2억 8,30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1층 동향은 남향에 비해 같은 조건이면 1,000만원 가량 저렴합니다. 전용 19평 91년 입주. 한양 5차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러나 인근에 금호 1차, 2차 현대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더 비싸요. 인기도 더 있고요. 인근 전세 매물이 귀해서 전세 끼고 사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서 전세를 놓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 물건 감정가가 2억 7,700이었거든요. 신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도 괜찮을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다만 얘는 1층이고 동향이니까, 그래서 1층은 가격이 기준층과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세 조사를 하실 때 1층 기준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의입찰 물건이에요. 2019 타경 8876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얘도 2층 저층형이네요. 감정가 2억 2,500에서 1회 유찰해서 1억 5,75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산 서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는 항상 실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낙찰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지역이죠.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밑으로 소멸입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 배땡땡씨는 전입일자가 2017년 6월 7일로 근저당보다 후순이네요. 그리고 확정일자, 이런 확정일자는 5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29일에
전입을 했다가 잠시 주소를 뺐다가 다시 전입을 한 모양이네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고 전입, 확정, 배당 모두 가졌기에 우선 변제권을 가졌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소멸입니다. 이 임차인이 1억 7,50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요. 앞선 대출이 3,600만 원이니까 2억, 2억, 한 2억 1,000에서 2억 2천 정도로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지 않고 모두 다 배당을 받게 되실 거예요. 만약 2억 2천만 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은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일부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한 채 명도를 당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물건이요. 현 시세 매매가가 2억 2천에서 2억 4천, 전세는 2억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2억 4,900, 해당 층이 저층인 점을 감안해서 KB 하한가 2억 2천만 원보다 저렴하게 입찰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요. 권리분석 상에 배당받을 임차인이 있지만 말소기준 이하의 배당금과 임차인의 배당금을 합해서 낙찰가를 넘지 않을 것으로 같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괜찮나요? 요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미배당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그냥 가셔야 됩니다. 왜요?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이죠. 또 물건 하나 더 올려주셨어요. 2019 타경 523101 감정가 2억 2,800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 밑으로 소멸입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모의 입찰가는 1회 유찰한 후 금액을 올려주셨어요. 현 시세가 2억 7천에서 3천, 전세는 2억 2천입니다. 4월 매매 실거래가는 2억 6,800, KB 시세 하한가 2억 5천보다 500만 원을 올려 모의 입찰합니다. 지금 이거 감정가 자체가 저렴하거든요. 2억 2,800이잖아요. 59제곱이 지금 거래가가 2억 9,500. 이게요. 2억 2,800도 있기는 한데 3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가 2억 7천에서 3억이니까 신권에 입찰하셔야죠. 유찰되지 않을 겁니다. 유찰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신권에서 낙찰이 되는 거는 거의 뭐 당연한 거고 얼마큼 더 올렸을 건지는 이 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게 되겠죠. 이미 저렴한 물건이에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유찰되지 않아요. 감정 시점이 19년 11월 29일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은 저렴한 감정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감정가 자체가 저렴한 물건들은 신권부터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감정가를 훨씬 넘어서는 가격으로 낙찰이 될 것입니다. 자, 현장 답사 일지 너무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현장에도 한번 직접 가보세요. 너무 먼 곳이라면 가까운 곳에 있는 물건을 찾아서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Y자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2957. 역시 중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넣었다는 뜻이죠. 대전에 있는 아파트고요. 3층. 저층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감정가 1억 9,600, 1회 유찰돼서 1억 3,72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뭐가 많네요. 근저당, 감유, 세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임차인이 있네요. 장땡땡. 근데 임대차 관계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친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위사항은 임차인 통지를 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 해문 부재로 임차인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으므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 요망.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부친인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현황 조사상에는 전입일자가 있고요. 권리신고를 했어요. 장땡땡님이 임대차 관계가 있으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있다고 권리신고를 법원에 했습니다. 이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인인가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 이 임차인이 임차인이 아니라 가짜 임차인이라고 여겨진다면 이 채권자들이 배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자기가 진짜 임차인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정말 보증금을 냈고 월세를 꼬박꼬박 냈다는 서류들을 잘 제출을 해서 임차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보증금 1,7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 아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이 임차인을 명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할 때 약간 명도 저항, 만약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게 된다면 조금 쉽게 이사를 나갈 것이고요. 보증금을 배당을 못 받는다면 명도 저항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대항력이 없어요. 이 임차인이 진짜든 가짜든 우리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대전 신탄진 IC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요즘 대전 아파트 집값 상승으로 감정가보다 올랐습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문의하셨어요. 네,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2019 타경 53972 안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3억 3천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3,1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용 30평짜리 아파트 15층이에요. 15층 중에 15층이니까 탑층이라고 보실 수 있죠. 기준층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됩니다. 2월 달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혼자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를 받았군요. 불허가 받은 후에 다시 경매가 재진행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요.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 경매를 넣은 사람이 둘이라서 중복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집에는 임차인 미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 박땡땡의 배우자입니다. 가족이네요. 2006년도에 전입한 김땡땡님은 소유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죠. 자, 이 물건 앞서서 불허가가 있었는데요. 이 불허가에 대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네요. 2020년 2월 20일에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을 했네요. 채권자라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한 거죠.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으로 인해서 아마 불허가가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렇게 지어진 집의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해도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죠. 아파트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도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유치권 주장으로 인한 불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내용이요. 현 아파트도 감정가보다 올랐네요. 학군도 좋고 공원도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매매도 잘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가를 보니까 3월 달에 3억 7천으로 거래가 됐고요. 1월 달에는 전세 3억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신권인 가격보다도 좀 저렴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회차에서는 많은 분들이 경쟁에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명도의 난이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딩 피드백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